네, 안녕하십니까. 양자역학 기초 제1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강의는 양자역학에 대해서 기초가 거의 없지만 양자역학을 이용하여 연구를 하거나 심화학습을 하기 위한 배움을 하시기 위한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강의입니다. 본 강의는 기본적인 미적분학 그리고 적절한 벡터 캘큘러스를 대부분 공부를 하고 오셨다는 가정하에 진행되는 강의이니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충분히 학습이 되지 않으신 분들은 미적분학부터 다시 기초를 다지고 오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우리가 양자역학, 특히 물리학과에서 배우는 양자역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처음부터 고전역학부터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양자역학과 고전역학 사이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 양자역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전역학부터 시작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약간 이 말은 모순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고전역학에서 설명이 되지 않는 현상들을 우리가 제대로 설명하기 위해서 이 양자역학이라는 물리학적 이론의 체계와 이런 사고의 툴들이 개발이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고전역학으로부터 양자역학에서 특히 파동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했을 때 이것을 우리가 고전역학에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받아들일 것이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어떠한 개념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인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사실은 고전역학에서 다루고 있는 많은 개념들을 여러분이 충분히 숙지를 하시고 오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렉처 1 첫 번째 강의에서는 바로 이러한 고전역학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내용부터 다루게 될 것입니다. 사실은 고전역학 역시 물리학과에서는 한 학기 내내 제대로 깊게 배워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과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강의는 양자역학으로 가는 필수적인 아주 에센셜한 부분만 다룰 것이기 때문에 고전역학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공부하실 분들은 고전역학에 대한 공부를 처음부터 차근차근 문제를 많이 풀어가시면서 하시는 것을 역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클래시컬 미케닉스에서는 보통 어떤 파리클, 입자가 어떤 포텐셜 하에 놓여 있을 때 얼마나 빠르게 움직일 것이고 어디로 갈 것인가를 계산을 하는 것이 사실상 고전역학의 대부분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이런 고전역학에 대해서 익숙한 상태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고전역학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이 바로 이런 뉴턴 역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뉴턴 역학에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F는 ma라는 아주 기본적인 운동의 법칙, 뉴턴의 제2법칙이죠. 이 운동 법칙에서는 결국 F는 힘이라는 거죠. 그리고 A는 가속도라는 겁니다. 즉, 그 물체가 가지고 있는 가속도를 알고 있거나 혹은 그 물체가 받고 있는 힘을 알고 있을 경우에 그 물체가 어디로 갈지 우리는 그 다음 단계에서 예측을 할 수 있다. 이런 것입니다. 사실은 이 뉴턴 역학은 굉장히 중요한 프레임워크이고 여전히 현재 많은 부분에서도 이 뉴턴 역학에 기반을 두어서 많은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있고 또한 많은 시뮬레이션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여러분이 지금 보시고 있는 몇몇 그림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컴퓨터 시뮬레이션, 계산과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툴 중에 하나인 이런 몰레큘러 다이나믹스, 즉 한국말로는 우리가 분자 동력학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분자 동력학도 결국은 원리를 뜯어보고 나면 뉴턴 역학을 아주 잘게 쪼개서 각각의 입자에 대해서 계속 업데이트를 해가면서 그 입자들이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지를 추적해 나가는 일종의 알고리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물론 사람이 하지 않고 입자가 굉장히 많을 경우에는 계산량이 어마어마해지기 때문에 컴퓨터가 시뮬레이션 하는 것 뿐입니다. 물론 이런 몰레큘러 다이나믹스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반도체나 심지어 단백질 같은 생체 물질들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많이 모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뉴턴 역학에서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지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우리는 F는 ma라는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F는 어떻게 계산하는 것일까? A는 어떻게 계산하는 것일까? 를 알아야 되겠죠. 사실은 이런 몰레큘러 다이나믹스에서 우리가 F를 계산한다는 것은 더 정확하게는 오리진을 봤을 때 포텐셜을 계산한다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간단한 이런 단진자를 보겠습니다. 이런 단진자라기보다는 이게 단진동자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Simple Harmonic Oscillator가 되겠습니다. 진동할 때 진동하는 어떤 주기가 있고 무게가 있고 그리고 그 진동하는 어떤 포텐셜을 우리가 define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용수처럼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용수철을 생각할 때 포텐셜은 보통 2분의 1 m 오메가 제곱 x 제곱으로 기술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오메가는 프리퀀시고 x는 그 질점의 이 위치가 되겠습니다. 이랬을 때 우리가 보통 이 포텐셜에서 힘을 구할 때는 힘은 결국 이 포텐셜에 대한 그레디언트라고 정의가 됩니다. 앞에 마이너스가 붙죠. 그레디언트가 올라가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한다라고 지금 우리가 디파인하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그레디언트는 기본적으로 벡터의 개념이기 때문에 당연히 힘도 벡터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1차원에서는 단순히 스칼라라고 우리가 표시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뉴턴의 운동 법칙에다 집어넣으면은 이 F 대신에 이 포텐셜, 용수철의 포텐셜을 미분을 해서 집어넣으시면 마이너스 KX가 나오니까 마이너스 KX는 MA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A라는 것은 결국 가속도였으니까 가속도는 무엇을 미분한 거냐면 속도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거고 속도는 다시 무엇을 미분한 거냐면 위치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거니까 결국 가속도라는 것은 위치를 시간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한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미분 기호를 쓸 때는 점을 위에다 2개 찍어주는 형태로 쓰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형태의 힘과 이러한 형태의 MA가 서로 같다는 것을 이용해서 우리는 아주 간단한 이런 상미분 방정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미분 방정식이라는 것은 이 X가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모사하는 미분 방정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변수는 오로지 지금 X와 그리고 그것이 변하는 변수는 지금 타임밖에 없기 때문에 아주 간단한 상미분 방정식이 되는 것이죠. 이런 상미분 방정식을 2개의 상미분 방정식을 풀면은 아주 간단한 이런 진동 함수, 예를 들어서 사인 함수 같은 것들이 나오게 되죠. 이것을 이제 굉장히 간단한 경우가 되겠고요. 포텐셜이 굉장히 복잡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분자하고 분자 사이, 여기 지금 오른쪽 아래에 나와 있는 그래프 같이 그림처럼 분자와 분자 사이에 포텐셜이 주어져 있을 때 보통 그런 포텐셜들이 뭐 레나드 존스 포텐셜도 있고요. 일렉트로스테이틱 포텐셜도 있고요. 여러 가지 롱 레인지 포텐셜이나 숏 레인지 포텐셜 같은 것들이 섞여 있습니다. 자, 그럼 포텐셜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거리의 함수이기도 하지만 3차원일 경우에는 이렇게 그레디언트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위치에 대해서 각각의 x방향, y방향, z방향에 대해서 그레디언트를 다 계산해서 하나씩 어느 방향으로 힘을 받고 있는지, x방향으로 얼마나 받고 있는지, y방향으로 얼마나 받고 있는지, z방향으로 얼마나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힘을 다 계산해서 그 힘을 가지고서 이렇게 a를 계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만약에 수치 해석으로 푼다 그러면은 이것이 이제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이면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 XT는 지금 당장의 위치입니다. 입자의 위치가 되겠고요. 여기 VT는 그 입자의 속도가 되겠고 이 델타 T는 아주 작은 시간 간격이 될 거고요. 여기서 AT는 가속도가 될 거고요. 이것은 사실 이 XT를 우리가 이 T에 대해서 테일러 전개한 것을 이제 어떻게 보면 approximation 한 거죠. 2차원까지. VT는 마찬가지로 현재의 VT에서 이 VT의 gradient, 즉 얼마입니까? 가속도 AT가 되겠죠. 그것을 여기다가 델타 T로 곱해서 업데이트하는, 즉 델타 T만큼 지났을 때의 위치와 그 입자의 속도는 원래의 위치와 속도에서 요만큼씩 업데이트가 된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아이터레이션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지금 우리가 쓰지 않았던 표현은 바로 AT인데요. 여기 VT하고 VT는 여기 있고요. XT하고 X는 여기 있는데 AT는 어디서 구하느냐? 그럼 AT는 위에서 말했던 것처럼 뉴턴의 메커닉스에서 F는 MA에서 구하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그럼 F는 어디서 구하느냐? F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포텐셜의 그레디언트에서 구한다고 했고 이 시점 T에서의 이 포텐셜의 그레디언트에서 구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T가 아니고 X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랬을 때 이 포텐셜을 그럼 어떻게 구하느냐? 포텐셜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러한 입자와 입자, 예를 들어서 원자와 원자나 분자나 이온이나 이온, 뭐 혹은 여러 가지 환경에서의 특정한 입자가 느끼는 포텐셜에 대해서 우리가 디파인이 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이러한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모든 시스템이 항상 이렇게 포텐셜이나 force가 깔끔하게 디파인이 된다는 보장은 없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레나드 존스 포텐셜 같은 것들도 사실은 레나드 존스 포텐셜은 아래 6승이 분모에 하나 있는 게 있고요. 아래 12승이 분모에 있는 게 두 개가 서로 밸런스를 이루고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아래 6승 같은 경우에는 attraction에 해당하고요. 아래 12승 같은 경우에는 repulsion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서로 끌어당기거나 밀어내는 힘이 적절하게 밸런스를 이루고 있을 때 두 입자 사이에 일어나는 이런 포텐셜들을 우리가 모사할 때 레나드 존스 포텐셜이라는 걸 쓰는데 사실 그 중에서 attractive 포텐셜에 대해서는 아주 temporarily 이 입자 주변에 electrostatic한 이런 차지 디스트리뷰션이 적절한 이 average 효과를 이용해서 이들의 인터랙션에 대해서 우리가 유도를 할 수 있습니다만 아래 12승의 분의 1이라는 이런 이 short range 인터랙션은 우리가 사실은 수학적으로 계산하기 위해서 만든 일종의 아티팩트일 뿐 실질적으로는 물리적인 혹은 화학적인 오리진을 찾기가
불가능한 그런 아티팩트 같은 포텐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포텐셜이라는 것을 항상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포텐셜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위치에 대한 함수로 깔끔하게 항상 기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그러면 뉴토니안 미케닉스를 사용할 수 없다 이런 뜻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force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뉴토니안 미케닉스를 모른다 그래서 그 문제의 그 시스템의 운동 방정식을 못 푸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사실 어떤 시스템의 미케닉스, 즉 운동하는 것들 혹은 이 힘의 평형 같은 것들을 우리가 기술하는 데 있어서는 뉴토니안 미케닉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뉴토니안 미케닉스는 그 시스템을 바라보는 하나의 윈도우일 뿐이고요. 그 시스템을 바라보는 다른 윈도우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강의, 첫 번째 강의에서는 그런 시스템을 바라보는 하나의 윈도우, 뉴토니안 윈도우 말고 라그랑지안 윈도우와 또 하나의 윈도우, 해밀토니안 윈도우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배워볼 예정입니다. 첫 번째 말씀드릴 내용이 바로 이런 라그랑지안 미케닉스가 되겠습니다. 자, 둘 다 뉴턴이 앞서 배웠던 뉴토니안 미케닉스처럼 라그랑지안 미케닉스도 역시 그 시스템의 미케니즘을 우리가 설명하기 위해서, 특히 운동 방정식을 설명하기 위해서 만든 하나의 창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우리가 라그랑지안 미케닉스를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몇몇 수학적인 기초를 좀 다지고 오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일단은 변분법에 대한 내용을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변분법을 이용해서 우리는 이 슬라이드에서는 무엇을 유도하고자 하냐면 오일러 이퀘이션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퀘이션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오일러 이퀘이션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일단 우리는 범함수, 펑셔널이라고 부르는 수학적 개념을 이해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펑셔널이라는 것은 펑션을 여러분 잘 아시는 거죠. 그냥 베어리어블이 있을 때 그 베어리어블을 인풋을 했을 때 아웃풋이 나오게 만드는 일종의 릴레이션십, 혹은 매핑 프로젝션이라고도 하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펑셔널이라는 것은 단순히 인풋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인풋에 어떤 디퍼런시에이션된, 즉 뭔가 미분한 형태가 들어왔을 때 만들어내는 일종의 확장된 함수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말하는 J라는 것은 처음점과 끝점이 정해져 있을 때 어떤 이 P 적분 함수 F의 이 적분량이 되게 될 텐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F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기서는 물리적으로 여기서 일단 우리가 디파인할 필요는 없지만 변수를 디파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수는 일단은 요 x에 대해서 디펜던시가 있는 y, 그리고 그것에 대한 데리버티브, 그리고 그것에 대한 백그라운드 베어리어블이 될 수 있는 x로 구성된 어떤 함수가 있을 겁니다. 이때의 이 함수에 x1부터 x2까지 이 함수를 적분한 그 량을 우리가 범함수 펑셔널 j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우리는 이 j가 언제 미니마이즈가 되느냐 혹은 맥시마이즈가 되느냐, 즉 언제 우리가 이 펑셔널 j의 옵티멀한 밸류를 구할 수 있을 것이냐 라는 걸 지금 찾고자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이제 당면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게 어떤 문제인지를 조금 더 이제 비주얼라이즈 하기 위해서 여기 아래 지금 빨간색 박스로 그려져 있는 그래프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x축에는 x가 있고요. y축에는 y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어떤 가상의 이런 커브들이 그려져 있는데, 우리는 이 어떤 시작점 x1에서 이 시작점 x2까지 이런 펑션을 계산할 수 있을 때 이 펑션을 최소값이 되게 혹은 최대값이 되게 만드는 어떤 특정한 경로를 찾고 싶은 겁니다. 그 경로는 어떤 경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그 경로가 있다 칩시다. 그 문제는 이 경로에서 조금 벗어나면 최적이 아니라는 것이 되겠죠. 그랬을 때 우리는 이 경로를, 예를 들어서 이 경로에서 얼마나 이것이 벗어났는지를 일종의 이 데비에이션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데비에이션은 알파 곱하기 에타 x라고 표시하겠고요. 여기서 말한 알파라는 것은 단위 데비에이션에 대해서 비례상수처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비례상수가 빵일 때, 즉 알파가 제로일 때가 바로 우리가 찾고자 하는 어떤 최적의 옵티멀 패스라고 우리가 일단 가정을 할 수 있겠죠. 수학적인 일종의 편의적인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이 처음점과 끝점에서는 이 두 경로가 이제 다 고정이 돼 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즉 x가 x1일 경우나 x2일 경우에는 데비에이션이 없다라고 일단 우리가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이 펑셔널은 결국은 이 원래 이 파란색 최적의 경로에서 얼마만큼, 즉 비례상수 알파만큼 벗어나 있느냐라는 개념으로 이걸 다시 치환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펑셔널은 이 알파에 대한 함수라고 볼 수 있게 되겠고요. 결국은 yx 대신에 y는 알파 x, y 알파 x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는 알고 싶은 것이 뭐냐면 이 펑셔널이 극값이 되게 하는, 즉 옵티멀 포인트가 되게 하는 것을 알고 싶기 때문에 우리는 얘네들이 이 상태에서 조금 변했을 때 그 인피니티시멀 체인지가 0이 되게 하는 어떤 지점을 찾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무슨 이제 예를 들어서 꼭대기가 있으면 조금 그 주변에서는 미분값이 거의 0이 되는 거랑 똑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이것을 알파에 대해서 미분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많은 경로 중에서 어떤 경로가 가장 이 J값을 미니마이즈 할 것인지 알고 싶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오른쪽에 나와 있는 적분식을 알파로 미분을 하겠습니다. 알파로 미분할 때 이 F 안에 있는 F 안에 여기 세 가지 이 변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원래 F는 이 세 가지 변수에 대한 편미분으로 표현이 될 텐데 이 미분값은 이 미분값 자체가 지금 알파에 대해서 또 미분이 되고 있으니까 이렇게 체인 룰을 통해서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백그라운드 변수 x 자체는 알파하고 상관이 없다고 우리가 가정을 합니다. 따라서 이 마지막에 있는 이 세 번째 미분항은 사라지게 되겠죠. 그럼 이 두 번째만 미분항이 남게 될 텐데,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재밌게 봐야 될 것은 결국은 요 y가 알파에 대해서 미분이 되는 경우와 y 프라임이 알파에 대해서 미분이 되는 경우인데, 우리가 앞서 봤던 것처럼 최적의 경로에서 조금 벗어나는 정도로 알파 곱하기 에타 x라고 표시했기 때문에 y를 알파로 미분하면 에타가 나올 것이고 y 프라임을 알파로 미분하면 에타 프라임이 나오겠죠. 그래서 요 대신에 에타와 에타 프라임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런 다음에 요 두 가지를 각각 적분해서 분리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두 번째 있는 적분을 부분 적분을 이용해서 맨 처음에 얘가 이제 미분이 안 됐고 얘가 미분이 됐다고 가정해서 이렇게 놓고 미분이 안 됐다고 미분이 된 것을 다시 적분을 한 게 에타고요. 이번에는 적분을 하고 얘가 미분이 안 됐다고 가정하니까 얘를 이제 미분을 한 케이스가 이렇게 되는데, 재밌는 것은 우리가 애초에 이 시접점과 끝점을 조정했을 때 이 에타가 x1과 x2에서의 값은 0이라고 했으니까 이 정적분 값은 사라집니다. 남는 것은 그러면 여기 두 번째 적분과 첫 번째 적분이 되는데, 잘 보시면 알겠지만 둘 다 에타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에타를 밖으로 내려내면 이런 식으로 함수를 정리할 수 있게 되겠죠. 이랬을 때 우리는 이 에타 x가 어떤 함수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 값이 0이 되게끔 만들고 싶으면 결국은 어디에서 이 값 자체가 0이 되게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되겠죠. 따라서 이러한 값이 0이 되게 만드는 이러한 관계식을 우리가 오일러 이퀘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펑셔널 J를 옵티멀한 어떤 경로, 옵티멀한 패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특정한 경로를 취할 수 있는데, 그 경로에서는 이 F가 이러한 관계식을 만족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오일러 이퀘이션입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변분법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Calculus of Variation이라고도 부르는 것이죠. 자, 이렇게 유도한 오일러 이퀘이션이 그러면 라그랑주 미케닉스와 무엇이 상관이 있느냐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한번 자, 라그랑주 이퀘이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일단 알아보기 전에 이 오일러 이퀘이션의 특수한 경우를 일단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크게 아주 중요한 문제는 아닌데요. 여기서는 어쨌든 그래도 여러분이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펑셔널을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함수 f를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는 그 함수가 y와 y''과 백그라운드 베리어블이 되는 x로 이루어진 함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만약에 이게 그냥 f가 y와 y''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함수라고 생각한다면 이제 x에 대해서 디펜던스가 없는 것이죠. 그런 경우라 그러면은 f를 x에 대해서 미분한 값은 그냥 y와 y''으로 이렇게 체인 룰을 통해서 만들어낸 결과물로 유도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y를 x에 대해서 미분한 건 y''이고 y'' x에 대해서 미분한 것은 y''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y' 곱하기 이 f를 y''에 대해서 편미분한 값 자체를 다시 x에 대해서 미분했을 때 이것이 나온다고 친다면 결국은 이제 요 위에 있는 관계식과 아래에 있는 관계식을 이어서 얘기하면 이러한 관계식을 우리가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이것을 다시 정리하면 여기 아래에 있는 식처럼 만들어낼 수 있을 텐데, 여기서 잘 보시면 여기 지금 이 괄호 안에 있는 이 관계식 자체는 앞서서 우리가 유도했던 오일러 이퀘이션이었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얘는 0이 되니까 결국은 이 통째로 얘가 0이 되어야 되니까 이게 요 지금 미분기 안에 있는 이 괄호 안에 있는 이것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x에 대해서 상관이 없는 어떤 컨스탄트가 되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f 빼기 y 프라임 y를 다시 f를 다시 y 프라임으로 미분한 이 값이 차이가 컨스탄트가 되게 만드는 이러한 미분 방정식을 우리가 벨트라미 아이덴티티 이퀘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렇게 벨트라미 아이덴티티 이퀘이션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P적분함수 F가 X의 백그라운드 이 베리어블인 X에 대해서 디펜던시가 없는 경우에만 해당하는 일종의 특수한 오일러 이퀘이션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오일러 이퀘이션을 가지고 우리가 그럼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는 걸 일단은 가장 간단하게 보여줄 수 있는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2차원상에 있는 두 점을 잇는
최단 거리가 무엇이라고 알고 있습니까? 최단 거리는 당연히 직선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한번 우리가 이 오일러 이퀘이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증명하거나 재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이 차원에서 두 점 사이의 어떤 일반적인 커브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 일반적인 커브를 그냥 이제 우리가 y라고 보겠습니다. y는 어떤 이제 x에 대한 함수라고 볼 수 있게 되겠죠. 그랬을 때 그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우리가 l이라고 표현한다면 그 l은 x1부터 x2까지 루트 1 플러스 y 프라임 제곱을 적분한 값으로 우리 디파인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요. 그랬을 때 이 함수, 피적분 함수 우리가 f라고 표현한다 그러면 오일러 이퀘이션을 통해서 f 대신에 이걸 집어넣으면 우리가 이러한 관계식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값은 컨스턴트가 되어야 되고 계산해 보시면은 이 값이 또 컨스턴트가 되고 새로운 값이 또 컨스턴트 되니까 결국은 y 프라임이 컨스턴트가 되고 따라서 y 프라임이 컨스턴트가 되기 위해서는 y는 이렇게 x에 대한 1차 함수로 주어지는 즉 리니어 펑션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우리가 유도할 수 있죠. 따라서 이 차원에서 두 점을 잇는 최단 거리, 즉 L을 미니마이즈하는 어떤 path는 바로 이런 리니어 펑션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재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오일러 이퀘이션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쓸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가장 간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오일러 이퀘이션을 배웠으니까 이 오일러 이퀘이션을 기반으로 라그랑주 미케닉스를 한번 이해해 보겠습니다. 라그랑주 미케닉스에서 일단은 우리는 먼저 라그랑지안이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됩니다. 앞으로도 라그랑지안뿐만 아니고 여러분 해밀토니아 미케닉스에서는 해밀토니아라는 개념을 익히셔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고전역학을 배우실 때 잘 혼동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라그랑지안은 그냥 키네틱 에너지 빼기 포텐셜 에너지다. 그냥 이렇게 어떤 스칼라의 양이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는데 오히려 그렇게 단순하게 스칼라의 양이다 라고 그냥 개념을 받지 마시고 사실 라그랑지안이나 해밀토니안이나 일종의 오퍼레이터라고 여러분이 인식을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사고의 확장에는 도움이 됩니다. 오퍼레이터라는 것은 별게 아니고 선형 변환에서는 일종의 매트릭스 역할을 하는 것이나 혹은 수학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어떤 인풋을 다른 아웃풋으로 바꿔주는 일종의 함수형 작용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라그랑지안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키네틱 에너지 T 빼기 포텐셜 에너지 U 사이에 그 차이를 만들어내는 일종의 작용기다 라고 표현이 됩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라그랑지안 L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는 지금 이제 폰트 때문에 이렇게 썼지만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라그랑지안이나 해밀턴이나 쓰실 때 뭔가 이렇게 약간 꼬부랑체 이렇게 쓰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그냥 다른 물리 기호하고 좀 헷갈리실 수 있기 때문에 오퍼레이터를 쓰실 때는 앞으로 이렇게 약간 꼬부랑 이런 이탈릭체를 가지고 쓰시는 게 더 좋을 것이라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는 3차원상의 시공간상에서 n개의 똑같은 파리클들로 이루어진 어떤 시스템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 라그랑지안은 모의 함수로 이제 우리가 정해질 수 있냐면 i번째라는 뜻입니다. 여기 서브스크립트 i는 i번째라는 건데 i번째 위치입니다. 이것은. 그리고 그 위치의 시간 변화량, 즉 뭡니까? 이건 속도죠. 그래서 i번째 파티클의 위치와 i번째 파티클의 속도와 그리고 백그라운드, 베어리어블이 타임에 대해서 요 세 가지로 이루어진 어떤 피적분 함수 L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거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라그랑지안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물리적 개념이 바로 액션이라는 개념인데 액션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앞서서 오일러 이퀘이션에서 디파인 했었던 일종의 범함수 역할을 하는 바로 그 범함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펑셔널이라고 다시 한번 확인하죠. 그래서 이 S는 어떤 펑셔널인데 그 펑셔널은 바로 라그랑지안을 어떤 특정한 시점 T1부터 마지막 시점 T2까지 적분한 그 펑셔널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액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해밀턴의 프린시플 혹은 리스트 액션 프린시플, 한국말로는 최소 작용의 원리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 작용을 최소화하는 그런 경로를 따라간다는 겁니다. 누가요? 네이처가. 지금까지 그렇게 계속 관찰이 되었다는 겁니다. 왜 네이처가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시점에서 특정 시점까지 어떤 물리적인 현상이 일어났을 때 그 물리적인 현상을 잘 따라가면 그 현상에서 만들어내는 액션이 항상 최소화가 되더라 라는 것이 바로 리스트 액션 프린시플이고 이것을 우리가 해밀턴 프린시플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어떤 특정한 경로, 자연이 선택하는 그 경로상에서는 요 범함수 S, 즉 액션에 대한 인피니티시멀이 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까? 0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즉, 요 변분, 액션의 변분이 0이 되어야 된다. 근데 아까 어떤 펑셔널의 변분이 0이 되게 만드는 그런 옵티멀한 패스를 찾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오일러 이퀘이션이었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오일러 이퀘이션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일단은 변분에 대한 내용을 쓸 것이고요.
자, 우리가 오일러 이퀘이션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펑셔널을 제 영어로 만들기, 변분의 영어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 피적분 함수 L을 피적분 함수의 첫 번째 베어리어블인 Q, 그리고 두 번째 베어리어블인 Q 닷으로 미분한 것과 그 Q 닷을 다시 한번 T에 대해서 미분한 요 두 가지 사이에 차이가 0이 되게끔 만드는 것이 0이 된다고 그랬었는데 이제 그때의 범함수를 J가 아니고 이러한 이 피적분 함수 L을 써서 만드는 이러한 관계식을 우리가 오일러 라그랑주 이퀘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오일러 라그랑주 이퀘이션은 사실상 라그랑주 미케닉스의 어떻습니까? 이 바로 지배 방정식이 된다는 거죠. Equation of Motion, EOM이라고 부르는 Equation of Motion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서 여러분이 여기서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이 바로 나중에 우리가 다시 한번 유도를 하겠습니다만은 결국은 이 라그랑지안 L을 QI 닷으로 미분한 것이 바로 PI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PI는 우리가 Generalized Momentum, 즉 일반화된 운동량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여기 지금 이제 미분항이 하나 더 나오잖아요. 이 미분항이 더 나오는 것을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 미분항에서 다시 한번 T로 미분하게 되면은 P 다시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여기서 이것을 T 다로 미분하면은 결국은 QI로 미분하는 것이랑 똑같은 말이 되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결국은 라그랑지안을 Q 닷으로 미분할 때는 PI가 나오고 라그랑지안을 그냥 Q로 미분할 때는 P 다시 나오고 즉 Q 닷과 PI 그 다음에 Q와 P 닷 이런 식으로 지금 서로 엇갈리게 나오는 이러한 형태의 관계식을 우리가 라그랑지안 미케닉스에서의 캐노니컬 이퀘이션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보면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미분이 지금 두 번 나왔죠.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상미분 방정식이와도 이것은 세컨 오더 상미분 방정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컨 오더 디퍼런셜 이퀘이션 with only one variable. 그 only one variable은 결국 Q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Q 닷은 Q를 알고 있으면 Q 닷을 구할 수 있으니까 얘기하는 건데 이 라그랑주 미케닉스에서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이 라그랑지안 L이 Q와 Q 닷과 T에 대한 함수라는 건데 T를 제외하고 나면은 결국은 그 라그랑주 미케닉스 시스템을 디파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 변수가 필요하다는 거, QI와 QI 다시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수학적으로는 이 QI와 QI 닷은 이 라그랑주 미케닉스 안에서는 서로 컨주게이트 베어리어블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라그랑주 미케닉스를 가지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몇몇 사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간단한 사례가 앞서 잠깐 제가 소개해드렸던 Simple Harmonic Oscillator, SHO라고 부르는 Simple Harmonic Oscillator가 될 텐데 Simple Harmonic Oscillator의 키네틱 에너지는 뭐 2분의 1 x 닷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2분의 1 mv 제곱이 되니까 그 다음에 그 키네틱 에너지의 이 상대인 포텐셜 에너지 U는 이제 탄성 에너지를 가지고 모델링하면 2분의 kx 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이 간단한 SHO에 대한 라그랑지안은 2분의 m x 닷 제곱 빼기 2분의 k x 제곱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라그랑지안을 우리가 오일러 라그랑주 이퀘이션에다 집어넣으면 이퀘이션 오브 모션을 구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 다시 보시면 오일러 라그랑주 이퀘이션에서 일단은 라그랑지안 L을 x로 미분하면 뭐가 나옵니까? 네, 그냥 이 kx가 나오죠. 그 다음에 라그랑지안 L을 x 닷으로 미분하면 뭐가 나옵니까? m 곱하기 x 닷이 나오죠. 자, 그랬을 때 그 두 가지 관계식을 다시 한 번 더 미분하면 mx 닷 다시 나오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관계식을 이용하면은 n 곱하기 x 닷 더하기 kx 나오는 이러한 아주 간단한 형태의 이게 상미분 방정식이 나옵니다. 자,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바로 이 상미분 방정식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었던 형태는 우리가 맨 앞에서 봤었던 뉴토니안 미케닉스에서 유도했던 그런 운동 방정식하고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즉,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느냐? 라그랑지안 미케닉스라는 하나의 프레임워크로 본 현상과 뉴토니안 미케닉스라는 하나의 프레임워크로 본 현상은 결국 같은 피노미난을 우리가 디스크라이브 하고 있는 것이다. 근데 어떠한 수학적인 이런 방식으로 디파인 하느냐에 따라서 쓰는 방정식의 형태가 달라질 뿐 결국 그 두 가지 서로 다른 것처럼 보였던 방정식이 가리키는 대상은 결국 하나였다. 그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Equation of Motion이다 라는 거죠. 그 파티클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있느냐 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 잠깐만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 가실 부분이 바로 뭐냐면은 요 라그랑지안을 x 닷으로 미분한 개념인데 라그랑지안을 x 닷으로 미분을 하면 뭐가 나오냐면은 x 닷으로 미분했을 때 결국은 mx 닷이 나오죠, 맞죠? 이게 닷이 아니고 닷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n 곱하기 v가 되잖아요. 그러면 n 곱하기 v가 되는 것은 결국 모멘텀이죠, 맞죠? 그래서 그 모멘텀 우리가 p라고 부르는데 따라서
이런 케이스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이런 라그랑지안을 x.로 미분하는 것을 좀 확장해서 라그랑지안을 i의 하나의 포지션 벡터인 QI로 미분한 그런 양을 우리가 포텐셜, 이 모멘텀 P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관계식을 Generalized Momentum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제 라그랑지안 미케닉스를 여러분이 어느 정도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하고요. 이거에 짝이 되는 해밀토니안 미케닉스에 대해서도 간단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앞서서 우리가 봤었던 라그랑지안 미케닉스에서의 시스템을 디파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했던 양은 그 i번째 입자의 포지션 QI와 그 입자의 속도인 QI-였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것을 반대로 이번에는 이 입자의 포지션과 이 입자의 모멘텀을 가지고서도 이것을 똑같이 쓸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번에는 QI 그리고 PI를 서로 컨주게이트 하고 있는, 여기서 우리가 공액 변수라고 합니다. 이 QI와 PI가 서로 conjugate variable을 이루고 있는 어떤 시스템을 기술할 수 있는 미케닉스를 또 우리가 개발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게 왜 뉴토니안 미케닉스도 모자라서 지금 라그랑지안 미케닉스까지 했는데 왜 또 다른 미케닉스가 필요하느냐? 예를 들어서 뉴토니안 미케닉스에서 우리가 유도할 수 없는, 디파인할 수 없는, 모델링할 수 없는 현상도 있고요. 라그랑지안 미케닉스만 가지고도 또 디파인하거나 모델링할 수 없는 미케닉스가 있을 때 그 미케닉스를 다시 한번 모델링할 수 있는 마지막 최고의 보루라고나 할까요? 그런 현상까지도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일단은 한번 그러면은 그러한 미케닉스를 다룰 수 있는 하나의 오퍼레이터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오퍼레이터를 이제 우리가 해밀토니안이라고 부르겠고요. 해밀토니안의 약자인 H를 가지고 쓸 겁니다. 마찬가지로 나중에 여러분 오퍼레이터 쓸 때는 이 H를 이렇게 커브처럼 그려주시는 게 나중에 혼동을 피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랬을 때 아까 라그랑지안은 QI와 QI.과 T를 썼다면 이번에는 해밀토니안은 QI와 PI와 T를 쓸 겁니다. 자, 그랬을 때 그러면 이 해밀토니안의 아주 미세한 변화는 당연히 이들의 편미분으로 이렇게 표시가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QI, 그 다음에 PI, 그리고 T에 대한 이런 확장 형태로 이렇게 우리가 인피니티시멀한 체인지를 쓸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우리는 이 QI는 똑같이 있고 T는 T대로 똑같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라그랑지안에서 QI 대신에 이번에 PI를 썼다는 것은 사실은 두 현상이 같은, 두 미케닉스가 서로 같은 현상을 만약에 디파인하고 있다면 두 현상에서 쓰고 있는 공액 변수들 사이의 교환도 결국은 같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수학적으로 잘 기술한 툴이 바로 르장드르 트랜스포메이션이죠. 그래서 르장드르 트랜스포메이션은 사실 위상공간 QI.T에서 QI, PI, T로 가는 형태의 서로 교환을 의미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해밀토니안을 라그랑지안으로 바꾸고 싶으면 혹은 라그랑지안을 해밀토니안으로 바꾸고 싶으면 사실 그 둘 사이에 서로 교환되지 않았던 변수 QI는 원래 있었고 T는 있었는데 해밀토니안에서는 PI를 썼고 라그랑지에서는 QI-를 썼잖아요. 그러니까 얘네하고 얘네들 사이에 곱하기로 이루어져 있는 이러한 일종의 공통된 커먼 아일랜드를 하나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이런 상태로 나왔을 때 얘를 이제 각자 미분을 해보면은 이런 연사 법칙을 이용해서 쓸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PI, 그 다음에 DQ.I, 그 다음에 QI. 그 다음에 DPI 빼기 요 라그랑지안을 또 각자 QI, Q.I로 이렇게 미분한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그랑지안을 타임에 대해서 미분한 것으로 우리가 바꿀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DQI.과 DQI.끼리 있으니까 모아주고요. 나머지는 Q.PI, DPI, 그 다음에 마이너스 라그랑지안 QI의 미분 DQI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애초에 우리가 이 해밀토니안은 QI와 PI와 T의 함수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렇다 그러면은 해밀토니안을 기술하는 원래의 이 미분기는 DQI 여기 있죠. DQI. 그 다음에 DPI만 있어야 됩니다. DQI 닷은 있으면 안 됩니다. 따라서 이 DQI 닷 앞에 있는 이 항은 0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 항이 0이 되기 위해서는 PI는 라그랑지안을 QI 닷으로 미분한 것이 같아야 된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여기서 Generalized Momentum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사실은 이 PI 대신에 그래서 이 라운드 L, 라운드 QI 닷을 여기다 집어넣고 다시 이 H를 르장드르 트랜스포메이션으로 디파인한 이 값을 우리가 에너지라고도 합니다. 어쨌든 이제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라그랑지안 이퀘이션, 라그랑지안 미케닉스에서 캐노니컬 이퀘이션으로 구했던 PI 닷은 PI를 다시 한번 T로 미분한 건데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는 QI는 Q를 다시 T로 미분한 것이니까 DT 사라지고 남는 것은 라그랑지안을 QI로 미분한 값이 나올 테니까 이제 라그랑지안 QI의 편미분은 PI 다시라고 대신 쓸 수 있을 겁니다. 자, 요 두 가지 사실을 이용해서 요 DH를 다시 쓰면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게 될 텐데 자, 여기서 지금 우리가 쓴 표현과 여기서 쓴 표현은 이제는 1대1로 비교를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DPI 여기 있죠. DQI 여기 있죠. DT 여기 있으니까 한 대 한끼리 비교했을 때 같아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따라서 일단은 여기 라운드 H, 라운드 QI는 마이너스 PI 다시 돼야 될 것이고요. 라운드 H, 라운드 PI는 QI 다시 돼야 될 거고요. 라운드 H, 라운드 T는 마이너스 라운드 L, 라운드 T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이것이 바로 해밀토니안 미케닉스의 캐노니컬 이퀘이션이 된다라는 겁니다. 아까 라그랑지안 미케닉스의 캐노니컬 이퀘이션은 요 라운드 L을 QI 다수로 미분할 때와 QI로 미분할 때 각각 PI와 PI 다시 나왔다는 건데 해밀토니안 미케닉스의 캐노니컬 이퀘이션은 요 H를 QI로 미분할 때와 PI로 미분할 때 각각의 다시 나온다는 것이 바로 가장 큰 차이점이자 흥미로운 차이점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라그랑지안 미케닉스를 이해를 했고요. 해밀토니안 미케닉스를 이해를 했습니다. 라그랑지안 미케닉스의 일단은 오퍼레이터로서의 정의는 키네틱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오퍼레이터 T와 그 다음에 포텐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오퍼레이터 U 사이의 차이다. 그래서 T 빼기 U라고 일단 우리가 디파인을 했고요. 해밀토니안 미케닉스는 H는 이제 이 두 오퍼레이터를 차이를 만든 게 아니고 합친 거다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라그랑지안 미케닉스에서는 QI와 QI 다시 conjugate variable이었고 해밀토니안 미케닉스에서는 QI와 PI가 서로 conjugate variable이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둘 사이에 이 르장드르 트랜스포메이션을 이용해서 각각의 equation of motion을 define을 했었죠. 그래서 라그랑지안을 이 각각의 conjugate variable로 편미분을 해서 나온 그 값들이 바로 라그랑지안 미케닉스의 equation of motion이었고 해밀토니안 역시 이 해밀토니안의 각각의 conjugate variable로 편미분해서 나온 이런 관계식이 이제 canonical equation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해밀토니안과 라그랑지안 사이에는 이 르장드르 트랜스포메이션의 관계가 있다는 거 여러분이 다시 한번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몇 가지 간단한 케이스를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여기서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해밀토니안을 QI로 미분한 것과 라그랑지안을 QI로 미분한 것은 합쳤을 때 H 더하기 L이 되잖아요. 근데 H 더하기 L을 보시면은 T만 남게 되죠. 그래서 2T만 남고 T가 밖으로 나가고 따라서 T를 QI로 미분한 것은 0이 되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은 T는 QI에 대해서 디펜던스가 있으면 안 되는데 라그랑지안 보시면 알겠지만 결국은 라그랑지안은 T하고 U로 이루어지는데 어쨌든 변수는 지금 QI하고 Q.I였잖아요. QI 다시였잖아요. 근데 T가 적어도 QI에 대해서 디펜던시가 없다면 적어도 Q.I에 대해서는 디펜던시가 있어야 되니까 결국 T는 Q.S에 대한 함수라고 우리가 유출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번에는 P.은 라그랑지안을 QI로 미분한 거죠. 라그랑지안이 그러면 이제 T 빼기 U인데 T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Q에 대해서는 디펜던시가 없으니까 오로지 U만 남게 되죠. 자, 그러면 얘는 0이 아니니까 결국 U는 QI에 대해서 디펜던시가 있어야 되니까 U는 요 QI에 대한 함수다라고 이제 우리가 디파인할 수 있게 되겠죠. 이것은 우리가 스페시픽한 케이스로 생각해 본다면 이렇습니다. 키네틱 에너지는 결국은 속도만 알고 있으면 디파인할 수 있는 일종의 오퍼레이터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2분의 1 mv 제곱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반대로 포텐셜 에너지는 속도에 대한 정보보다는 위치에 대한 정보가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두 입자 사이의 거리가 어떻게 되느냐. 그 두 입자 사이의 거리라는 것은 두 입자의 포지션을 알아야지만 볼 수 있는 개념이죠.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키네틱 에너지는 주로 이렇게 대부분 이게 사실상 이 QI 닷에만 의존하는 함수고 포텐셜은 QI에 의존하는 함수다라고 이제 우리가 자, 그래서 이제 해밀토니안 미케닉스를 조금 더 알아보고자 합니다. 앞서서 우리가 이용했던 이 해밀토니안 미케닉스를 디파인하기 위해서 르장드르 트랜스포메이션을 이용했었고요. 르장드르 트랜스포메이션에서 우리는 이 운동량 PI를 Generalized Momentum이라고 디파인을 해서 이 해밀토니안의 미소 증분량을 비교를 함으로써 관계식을 유도할 수 있었죠. 자, 그래서 이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이제 이 에너지에 대한 디피니션이 될 것이고요. 자, 이제 L이 T 빼기 U고 T가 QI 닷의 함수고 U가 QI 함수라는 것을 이용하게 된다 그러면은
결국은 요 L 대신에 t 빼기 u를 집어넣고 결국은 이것은 t의 함수이기만 될 테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겁니다. 맞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한 가지 복습을 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이 바로 n번째 n승의 어떤 이 함수를 가지고 있는 homogeneous function, 동차 함수라고 하죠. n번째 n차 동차 함수를 가지고 있는 a 임의의 함수 f에 대해서는 이러한 오일러 정리가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x 곱하기 라운드 f 라운드 x와 y 곱하기 라운드 f 라운드 y는 n차인 경우에는 그냥 n 곱하기 fxy가 된다 라는 것이 여기 오일러 티어렘인데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아까 t는 주로 이런 속도의 제곱함수라고 주어졌잖아요. 예를 들어서 t는 2분의 m, 2분의 1 mv 제곱이었으니까 결국은 이 t가 2차 항을 갖게 되는 동차 함수라는 형태를 이용하게 된다 그러면 이 함수는 n 대신에 2를 써서 이것이 2t가 된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시그마 부분이 2t가 되니까 2t 빼기 t 더하기 u가 돼서 결국은 해밀토니안은 t 더하기 u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유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라그랑지안이 t 빼기 u라면 해밀토니안은 t 더하기 u가 되는 이유를 여러분이 이제는 유도를 하실 수. 자, 그럼 이제 해밀토니안 미케닉스를 이제 우리가 알았으니까 해밀토니안 미케닉스에서는 결국 포지션과 모멘텀이 서로 간에 conjugate variable로 작용한다는 것을 우리가 유도를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랬을 때 이 conjugate variable을 이용해서 우리가 무슨 또 얘기를 할 수가 있냐면은 결국은 이 해밀토니안을 전미분했을 때, 즉 토탈 데리버티브, 뭐에 대해서? 타임에 대해서 토탈 데리버티브를 했을 때 결국은 이 dh, dt는 각각의 이 해밀토니안을 이루는 변수인 QI와 PI와 T에 대한 편미분의 합으로 이렇게 쓸 수 있을 텐데, 이제 우리가 앞서서 공부했던 캐노니컬 이퀘이션을 이용하면 이 첫 번째, 두 번째 미분항은 서로 없어집니다. 캔슬 아웃 되죠? 그래서 해밀토니안의 전미분은 해밀토니안의 시간에 대한 편미분과 같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이용하면 해밀토니안이 타임 인디펜던트 할 때 결국은 이 해밀토니안 아까 t 더하기 u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t 더하기 u가 컨스탄트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고요. 이것을 이제 그 컨스탄트 값을 우리가 E라고, 즉 에너지라고 한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키네틱 에너지의 합과 포텐셜 에너지의 합은 토탈 에너지로서 컨서브가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해밀토니안 오퍼레이터는 결국은 어떠한 그 시스템에서 가질 수 있는 어떤 보존량인 에너지를 뽑아내는 오퍼레이터로도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밀토니안을 Q에 대한 함수와 P에 대한 함수, 그리고 백그라운드 변수인 T에 대한 함수로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해밀토니안이 만약에 이렇게 2n분의 P제곱 더하기 어떤 포텐셜이라는 어떤 오퍼레이터로 주어졌다 칩시다. 이게 이제 운동량이죠. 그 다음에 이게 운동 에너지죠. 그 다음에 이게 포텐셜 에너지죠. 자, 그러면은 이 포지션은 원래의 포지션에서 이 델타 포지션만큼 취할 텐데 이 델타 포지션은 결국은 뭡니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요거죠. QI-은 라운드 H, 라운드 PI였으니까 QI-을 여기다 집어넣고 대신에 아주 미소한 이 타임의 변화량만 곱해주면 되겠죠. PI 역시 이렇게 곱해주면 될 텐데 결국 여기서 우리가 쓴 것은 이 캐노니컬 이퀘이션을 여기다 갖다 쓴 겁니다. 그래서 QI 닷 대신에 라운드 H, 라운드 PI를 쓴 거고 PI 닷 대신에 마이너스 라운드 H, 그 다음에 라운드 QI를 쓴 것뿐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이 해밀토니안 미케닉스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하모닉 오실레이터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모닉 오실레이터는 앞서서 이렇게 표현이 된다고 그랬고요. 이것을 이제 우리가 물리적인 양인 어떤 질량이나 이런 프리퀀시 같은 것들을 다 생략하고 이렇게 무차원한 형태로 아주 간단하게 쓴 이 오퍼레이터가 바로 이 해밀토니안 오퍼레이터, 싱글 하모닉, 심플 하모닉 오실레이터에 대한 아주 간단한 무차원에서의 해밀토니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 해밀토니안의 캐노니컬 이퀘이션을 이용하면 이 해밀토니안을 x로, 즉 포지션으로 미분을 했을 경우에는 마이너스 p 다시 나오는데 이것을 실제로 x로 미분하면 그냥 x죠. 그 다음에 이 해밀토니안을 p로 미분할 때는 x 다시 나온다고 했었는데 실제로 얘를 미분하면 그냥 p가 나오죠.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얘를 다시 한번 미분하면은 p 닷은 x 닷이 되니까 마이너스 x 닷은 x에 대해서 x 닷 더하기 x는 0이 되고 이것은 아주 간단한 이게 이 미분 방정식이 되니까 여러분 보시면은 결국은 x는 사인 함수로 p는 코사인 함수로 주어지는 이런 간단한 진동 함수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여러분이 배우신 것이 바로 라그랑지안과 해밀토니안에 대한 것이었고요. 이제 해밀토니안에 대한 지식을 조금 더 보강해서 일단은 해밀토니안으로 우리가 이루어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정식 중에 하나인 해밀톤, 야코비, 제이코비 이 이퀘이션을 유도하는 이 과정을 한번 여러분과 같이 따라가 보자 합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개념을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좌표 변환이라는 개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미 좌표 변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칼테시안 코디네이트를 뭐 폴라 코디네이트로 바꾼다든지 스피리컬 코디네이트로 바꾼다든지 이런 개념들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실 텐데 여기서 이 좌표를 단순히 이런 공간에 대한 좌표라기보다는 위상 공간에서의 좌표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훨씬 더 제너럴라이즈드한 관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위상 공간이라는 건 별게 아니고 앞서서 우리가 얘기했던 라그랑지안을 디파인하기 위해서 Q와 Q닷을 썼던 이 두 가지 변수로 이루어진 공간이 있었다면 해밀토니안에 대해서는 Q와 P, 즉 포지션과 모멘텀이라는 서로 이런 컨주게이시 될 수 있는 베어리어블로 이루어진 어떤 공간을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실제 우리가 3디멘전al 공간, 뭐 2디멘전al 공간 이런 공간하고는 좀 약간 다르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위상 공간이라고 부릅니다. 토폴로지컬 스페이스라고 부릅니다. 자, 이런 토폴로지컬 스페이스를 어떤 특정한 좌표처럼 생각하다가 이것을 우리가 좀 더 계산하기가 쉬운 혹은 유리한 좌표로 바꾸는 작업을 물리학에서는 굉장히 자주 취합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문제를 굉장히 쉽게 풀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마치 이 홈게임을 하면 훨씬 더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것, 쉽게 경기를 더 풀어나갈 수 있는 것과 똑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해밀토니안부터 다시 한번 시작을 해보고자 합니다. 일단 해밀토니안의 캐노니컬 이퀘이션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가 해밀토니안 H를 P에 대해서 미분한 것이 Q-라고 그랬고 해밀토니안 H를 Q에 대해서 미분한 다음에 마이너스 붙인 것이 P-라고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들의 컨주게이트 베어리어블인 Q와 P를 하나의 벡터로 보겠습니다. 컨주게이트 베어리어블 벡터, 에터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에 대한 미분, 시간에 대한 미분은 Q-과 P-로 이루어진 벡터가 될 텐데 이것을 컨주게이트 이퀘이션을 쓰면, 캐노니컬 이퀘이션을 쓰면 이런 식의 벡터를 쓸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것을 마치 행렬에 대한 어떤 오퍼레이션으로 본다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러면 0, 1, 마이너스 1, 0으로 이루어진 어떤 행렬을 우리가 디파인할 수 있을 텐데 그 행렬을 우리가 이제 J-행렬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해밀토니안을 P와 Q로 이루어진 어떤 요 변수 공간으로 미분한 어떤 그레디언트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그것을 우리가 이 델타, 서브 에타, H라고 디파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에타는 요 DT만큼 살짝 지났을 때 결국은 얘네들이 그레디언트가 되는 거니까 이 그레디언트 곱하기 델타 T처럼 어프록시메이션 할 수 있을 겁니다. 일종의 업데이트하는 관계식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싶냐면 이 Q와 P로 이루어졌었던 원래의 위상 공간에서 우리에게 익숙한 어떤 Q와 P, 라지 Q와 라지 P라고 디파인 될 수 있는 새로운 공간, 이 제타로 만들어진 공간을 이제 우리가 디파인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형태로 만약에 코디네이션을 바꾼다 라고 생각했을 때 그럼 어떤 관계식을 써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라지 Q 닷은 라지 Q를 P로, 왜냐하면 P하고 Q에서 조그만 P에서 조그만 Q에서 시작했으니까요. 그럼 라지 Q를 P에 대해서 편미분하고 P를 다시 P 닷으로 한 거. 그 다음에 라지 Q를 조그만 Q에 대해서 편미분하고 Q 닷으로 바꾼 거. P에 대해서 마찬가지죠. 그랬을 때 이것을 행렬 형태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때 행렬을 우리가 M 행렬이라고 부를 텐데 마치 제이코비안 매트릭스랑 똑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요 제타 닷은 행렬 M 곱하기 에타 닷이라고 이렇게 행렬 형태로 쓸 수 있게 될 텐데 요 에타 닷을 잘 볼 것 같으면은 결국은 뭐가 되냐면은 J 함수 곱하기 그 다음에 H에 대한 그레이디언트가 된다고 우리가 앞서서 여기서 정의를 했었습니다. 맞죠?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요것을 어떻게 또 바꿀 수 있는지를 한번 봐야 되겠죠. 사실 요 H를 요 에타에 대해서 미분한 것은 아까 우리가 P와 Q에 대해서 미분한 값이라고 했었는데 이것은 각각 Q 그 다음에 라지 P에 대해서 각각 이렇게 체인 룰을 써서 확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디파인하기 위해서 또 새로운 행렬 M 틸다를 디파인할 수 있을 텐데 M 틸다는 이렇게 라지 P와 라지 Q를 각각 스몰 P와 스몰 Q로 편미분한 것들로 만들어진 일종의 제이코비안 매트릭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H는 이 에타에 대한 일종의 또 이 그레디언트 벡터로 이루어진 이 컬럼 벡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제타 닷은 M 곱하기 에타 닷이라고 쓸 수 있는데 에타 닷은 J 곱하기 요 H 그레디언트 벡터고 그 다음에 H 그레디언트 벡터는 H 에타에 대한 그레디언트 벡터 곱하기 또 하나의 트랜스포메이션 시킬 수 있는 매트릭스인 M 틸다로 이루어진 어떤 행렬로 형태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디파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때 요 M 행렬, J 행렬, M 틸다 행렬의 곱이 그냥 J 행렬하고 원래 같았다 한다고 그러면은 원래 마치 뭐랑 비슷하게 됩니까? 원래 트랜스폼 하기 전에 조그만 Q, 조그만 P로 이루어졌었던 위상 공간에서 디파인된 요 에타라는 코디네이트이 라지 Q, 라지 P로 바꾸는 요 Z라는 새로운 위상 공간으로 바뀌고 나서도 여전히
어떻습니까? 여전히 그냥 j 곱하기 요게 되는 거랑 똑같은 그런 형태가 된다는 것이죠. 이런 형태의 관계식을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가 코디네이션 트랜스포메이션 중에서도 캐노니컬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한국말로는 정준 변환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정준 변화를 만들어내는 이제 코디네이션 트랜스포메이션을 만들어내면은 우리가 어떤 개념을 쓸 수 있냐면은 이제는 이 두 좌표, 두 위상 공간 사이에 우리가 왔다 갔다 하면서 한쪽에서 충분히 물리적으로 잘 풀리는 문제면 그것으로 먼저 풀고 그걸 다시 이전의 좌표로 데리고 가서 역변환을 하면 되는 거죠. 역변환을 해갖고 그 좌표에 맞는 답을 유추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캐노니컬 트랜스포메이션이 어떤 식의 관계를 맺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가지고 QP를 라지 Q, 라지 P로 바꿔주는 그런 게 있다 칩시다. 그때 라지 Q, 라지 P가 마이너스 P와 스몰 q로 각각 바뀌는 경우라고 한다면 mj, mtilda를 계산해 보시면 이게 j랑 같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좌표 트랜스포메이션 하나 아주 간단한 트랜스포메이션이 있다면 걔네들은 캐노니컬 트랜스포메이션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심플 하모닉 오실레이터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옮기기 전에 좌표가 스몰 p, 스몰 q인데요. 자, 근데 만약에 이게 사실 옮기기 전이 아니고 옮긴 후의 좌표였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옮기기 전의 좌표가 라지 Q, 라지 P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실 전으로 바꿔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이거는 왔다 갔다 우리가 바꾸는 거니까요. 자, 그때 그 관계식이 이게 스몰 P와 스몰 Q가 이렇게 라지 P와 라지 Q에 대한 어떤 이런 삼각함수 형태로 쓸 수 있는 관계식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P하고 스몰 Q 대신에 이 값을 집어넣고 다시 우리가 옮기고 나서의 스페이스인 P와 Q에 대한 스페이스에 대한 해밀토니안으로 계산해 보시면 이것이 P가 납니다. 자, 그러면 이 P를 이제 H를 이 P에 대해서 편미분한 것이 아까 캐노니컬 이퀘이션이라고 했으니까 Q 다시 되니까 이거는 지금 1이 되죠. 얘를 P로 미분하면 1이 되죠. 그 다음에 얘를 Q로 미분하면 Q에 대한 경우 없으니까 0이 되니까 P 대신 0이 되니까 따라서 Q는 어떤 시간에 대한 리니어 펑션이고 P는 시간하고 상관없는 컨스턴트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된 것이죠. 이 개념을 이용하게 되면은 P는 어떻습니까? 어떤 루트 2 곱하기 코사인 함수고 Q는 루트 2 사인 함수가 되는 형태로 값이 주어지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앞서서 봤었던 심플 하모닉 오실레이터를 해밀토니안으로 풀어낸 결과와 정확히 같은 결과라고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즉, 좌표 변환을 했을 때 이 좌표 변환한 결과물이 그 변환한 장치가 캐노니컬한 트랜스포메이션을 한다면 그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서 만들어낸 결과물은 결국은 같은 피직스를 설명한다라고 우리가 보장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캐노니컬 트랜스포메이션을 이용했을 때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일반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요 m의 행렬을 이제 2x2 정방 행렬인 a, b, c, d로 봤을 때 m, j, m tilda를 계산하시면 이렇게 0, ad 빼기 bc, bc 빼기 ad, 0 이런 식으로 정해지는 어떤 일반화된 이 캐노니컬 요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를 정의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이 만약 캐노니컬이라고 하면 얘는 j 행렬과 같아야 되니까 0, 0이 비교되니까 결국은 AD 빼기 BC가 1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마치 행렬식이 1이 되는 거랑 똑같은 얘기죠. 이것을 이제 우리가 좀 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기 위해서 B 혹은 C 중에 하나는 0이라고 보고요. 그러려고 그러면 AD는 1이 돼야 되니까 A가 0이 아니라는 가정하에 D는 A분의 1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러한 형태의 관계식을 만들어내는 일종의 제너레이션 펑션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그런 펑션을 우리가 F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펑션은 스몰 q와 라지 p에 대한 함수로 본다 그러면 자, 여기서 p는 결국은 이 f를 q로 미분한 것 그리고 q는 f를 p로 미분한 어떤 그런 관계식이라고 이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러한 관계식을 만족하는 어떤 이런 f가 있다고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랬을 때 d는 이제 우리가 이 m 행렬의 정의상 라지 q를 q로 미분한 건데 q 대신에 요 라운드 f 라운드 p로 집어넣으면 이렇게 이게 더함수로 볼 수 있죠. a분의 1은 라운드 p, 라운드 라지 p로 또 이렇게 편미분된 건데 마찬가지로 p 대신에 라운드 f, 라운드 q로 집어넣으면 이런 2개 더함수로 볼 수 있는데 요거하고 요거가 결과가 어떻습니까? 똑같죠? 따라서 d는 a분의 1이 되니까 결국은 요 d는 a분의 1이 돼야 되는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누가요? 이러한 어떤 특정한 펑션 f가 어떤 관계를 만족시킬 때? 이러한 관계를 만족시킬 때.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관계를 만족시키는 어떤 제너레이션 펑션을 우리가 미리 만들어낼 수 있다면, 찾을 수 있다면 그 제너레이션 펑션은 자동적으로 이 두 좌표 사이에 캐노니컬 트랜스포메이션을 유도할 수 있는 일종의 작용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캐노니컬 코디네이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한 제너레이터라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small q와 large p에 대한 함수로 q 제곱 곱하기 p에 대한 어떤 함수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자, 그랬을 때 q는 여기서 나온 요 set 여기에 지금 define 된 그 조건에 의해서 large q는 small q의 제곱, small p는 이 small q, large p에 대한 곱으로 이렇게 표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좌표의 트랜스포메이션이 qp에서 large qp로 갈 때 이 large qp가 여기서 보시다시피 q제곱, 그 다음 p 나누기 2q로 써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 만약에 옮긴 후에 어떤 트랜스포메이션 된 것이 스몰 p제곱, q제곱 나누기 2로 주어진다 그러면 여기서 이 옮기기 전에 큰 q, 큰 p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써지게 될 거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 개념을 이용해서 요 제이코비안 매트릭스 M을 계산해 보시면 2q 0 p 2q제곱 그 다음 2q분의 1이 되니까 2q 곱하기 2q분의 1은 1이 되죠. 그래서 AD 빼기 BC는 1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의 함수 f는 캐노니컬 트랜스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제너레이터 함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문제는 관건은 결국 이런 것이 되겠죠. 해밀토니안 미케닉스 문제를 푸는 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적절한 좌표계에서 문제를 더 쉽게 풀 수 있게 만들어주는 정준 캐노니컬 트랜스포메이션 제너레이션 함수를 찾는 것과 수학적으로는 동일한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이제 정준 오퍼레이터가 한두 개만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앞서서 우리가 봤었던 뭐 스몰 p, 라지 q뿐만 아니고 뭐 스몰 q, 라지 q, 스몰 p, 라지 q, 스몰 p, 라지 p 다 모두 짝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다 결국은 한쪽이 마치 4명이 있을 때 한 명을 선택하면 나머지 한 명 당연히 그냥 자동적으로 한 명을 선택해서 짝이 되는 그런 개념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이들은 다 컨주게이트 웨어리어블을 만들 수 있는 자격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이러한 개념을 여러분이 이제 조금 더 잘 이해를 하신다면 결국은 이제 이런 문제를 풀 때 예를 들어서 해밀토니안이 0이 되게 만드는 그런 오퍼레이터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정준, 우리가 지금 캐노니컬 트랜스포메이션을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이런 제너레이터 F가 있다고 했을 때 F가 지금 Q와 P에 대한 함수로 주어졌다고 생각하고요. P는 Q를 미분해서 나오는 거, 그 다음에 Q는 P를 미분해서 나오는 이런 개념이라고 지금 우리가 유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Q 닷을 아까 해밀토니안에 관한 캐노니컬 이퀘이션을 보시면 Q 닷은 해밀토니안을 P로 미분한 건데 그것이 만약에 해밀토니안이 0이라 그러면 얘도 0이 되버리죠. 그래서 따라서 Q는 그냥 Q0라는 컨스턴트가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 해밀토니안을 Q로, 라지 Q로 미분한 값에다가 마이너스 붙인 게 P 닷이라고 했었는데 이것도 0이 된다 그러면 P는 P0가 되는 어떤 이런 컨스턴트가 될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너레이터를 이용하게 되면 원래의 구좌표에서 디파인된 해밀토니안에다가 적절한 이 제너레이터에 대한 이 시간에 대한 미분 함수를 더하면 사실 이 P 대신에 아까 얘기했던 이 P 대신에 요거죠. 이 라운드 F, 라운드 Q를 집어넣은 어떠한 이러한 펑셔널로 볼 수 있고 이 값이 0이 되게끔 만드는 어떤 좌표, 라지 Q, 라지 P를 생각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원래 스몰 q, 스몰 p에서 0이 안 되는데 라지 q, 라지 p로 바꿨을 때 0이 되게 만들어내는 어떠한 캐노니컬 트랜스포메이션을 이끌어내는 제너레이터를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런 식으로 0이 되게 만드는 이런 제너레이터로 이루어져 있는 구형 해밀토니안과 요 코디네이트 트랜스포메이션을 만들어내는 제너레이터로 이루어져 있는 이러한 관계식을 우리가 해밀턴 제이코비 이퀘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퀘이션이 되겠습니다. 이 해밀턴 제이코비안 이퀘이션은 나중에 우리가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뽑아내는 유도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잘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해밀턴 제이코비안 이퀘이션을 이용해서 우리가 무엇을 찾을 수 있겠느냐? 이건 수학적으로 다시 말하면 적절한 좌표 변환을 통해서 이 해밀토니안이 0이 되게끔 만드는 이런 제너레이터 F를 찾으면 만사 오케이다 라는 거죠. 왜냐하면 해밀토니안을 0으로 만드는 순간부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Q든 P든 모두 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상수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물론 그렇게 상수로 만들고 나서 역변환을 취해서 실제 우리에게 익숙했었던, 우리가 시작했었던 좌표에서의 그러한 해밀토니안을 찾는 게 최종 목적이 되지만 어쨌든 이렇게 해밀토니안이 0이 되게 만드는 어떤 특정한 위성 공간에서의 QP를 찾아내면 문제가 굉장히 쉽게 풀린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심플 하모닉 오실레이터 같은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찾고 있는 구형의
이 좌표에서는 스몰 p, 스몰 q로 하고요. 신형 좌표에서 해밀턴 제이코비안 이퀘이션을 써서 이런 식으로 쓰겠습니다. 해밀턴 제이코비안 이퀘이션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q, p 대신에 이제 라운드 f, 라운드 q를 썼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서 지금 p 대신에 라운드 f, 라운드 q를 쓰면은 라운드 f, 라운드 q의 제곱, 그 다음에 2분의 q의 제곱, 그 다음에 요 라운드 f, 라운드 t가 0이 되게끔 만들어내는 요 이퀘이션이 나왔죠. 그렇죠? 자, 이렇게 나왔을 때 우리는 요 해밀토니안 자체는 타임 인디펜던트하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타임 디펜던트한 텀이 나왔잖아요. 여기 F텀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해밀턴에 관련된 텀, 여기 해밀턴이랑 관련된 텀이죠. 해밀토니안에 관련된 텀은 시간 디펜던트 하면 안 되고, 그렇죠? 그러면 여기 있는 것은 시간 디펜던트한 텀인데, 그러면은 얘는 상수고 얘는 시간 디펜던트 하면 안 되니까 얘는 상수가 되고 얘도 상수가 되게끔 만들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시간 디펜던트 하지 않은 텀도 상수, 그 다음에 이 상수가 0이 되게 하려고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그 상수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일종의 변수 분리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요것만 놓고 보면은 f는 마치 마이너스 알파 t 그리고 어떤 t하고 상관없는 요 p하고 알파로만 이루어진 어떤 가상의 함수 w를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얘가 이거랑 매칭이 되는 상수 알파라 그랬으니까 이 상황에서 얘를 이제 우리가 간단한 미분방 정식을 풀면 요 wq 알파는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게 되겠죠. 이게 p가 아니고 q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쓸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요것을 가지고 뭐를 쓰면 되겠습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f 함수를 이렇게 define 할 수 있을 겁니다. 아직은 적분을 안 했지만 적분 안 해도 아직은 괜찮습니다. 이 상황에서 얘를 알파로 미분한 값을 베타라고 일단 정의해 보겠습니다. 알파로 미분하면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얘를 통째로 알파로 미분한 거죠. 그랬을 때 t를 여기다 집어넣고 얘를 적절하게 적분하면은 이 아크 사인의 인버스 함수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양변에다가 사인을 씌우면은 q는 결국 루트 2 알파 사인 베타 더하기 t라는 함수로 유도할 수 있을 겁니다. p는 앞서 이제 우리가 이 캐노니컬 오퍼레이터, 제너레이터에 대한 디피니션에서 라운드 f, 라운드 q의 형태로 주어진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다시 쓰면 이 라운드 f, 라운드 q를 q에 대해서 미분하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맞죠? 여기 2알파 곱하고 q에 대해서 미분하면 쓸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결국은 다시 이것을 계산해 보시면 q를 여기다 집어넣고 계산해 보시면 루트 2알파 코사인 베타 더하기 t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p제곱 더하기 q제곱을 해보시면 이건 2알파가 나오니까 결국은 2분의 p제곱, 2분의 q제곱은 원래 해밀토니언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원래 해밀토니언은 당연히 이 컨서브드 양을 만들어내는 오퍼레이터라고 했으니까 그 양을 우리가 에너지라고 한다면 결국은 알파는 에너지가 된다. 즉 컨스탄트인데 그 컨스탄트는 에너지다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알파 대신에 2를 집어넣으면 q0는 t가 0일 때 2 사인 베타, p0는 2 코사인 베타가 되니까 이 q0를 p0로 나눠주면 탄젠트 베타가 되고 그럼 베타를 구하기 위해서는 양변에 아크 탄젠트를 씌우면 되게 되니까 베타는 q0 나누기 p0의 아크 탄젠트다. 근데 q0하고 p0는 어떤 특정한 값이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잖아요. 컨스탄트가 되겠죠. 따라서 베타도 컨스탄트하다. 즉 이러한 관계에서 우리가 해밀턴 제이코비안 이퀘이션을 쓰게 되면은 원래 이러한 이 심플 하모닉 오실레이터를 이렇게 이 해밀턴이한 제이코비안 이퀘이션을 써서 가상의 제너레이터 함수와 그것을 설명하기 위한 알파와 베타를 구해내서 아주 굉장히 쉬운 문제로 바꿔주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케이스를 하나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해밀턴 제이코비안 이퀘이션을 조금 더 복잡한 시스템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원디멘셔널 심플 하모닉 오실레이터를 이용했는데 투디멘셔널 심플 하모닉 오실레이터도 이용할 수 있게 되겠죠. 이제 1D가 아니고 2D니까 이제 X하고 Y가 필요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심플 하모닉 오실레이터의 라그랑지안을 한번 디파인 해보겠습니다. 라그랑지안은 t 빼기 u였으니까 t에 해당하는 게 2분의 x 닷제곱, 2분의 y 닷제곱의 합이고요. 그 다음에 v에 해당하는 것이 마이너스 2분의 x제곱, 마이너스 2분의 y제곱이 됩니다. 물론 여기서 물리적 단위를 생각하기 위해서 무차원화한 그러한 방정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라그랑지안이 나오면 라그랑지안의 이퀘이션 오브 모션을 유도하려면 오일러 라그랑지안 이퀘이션이 필요하다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서서 봤었던 원디멘셔널 심플 하모닉 오실레이터하고 동일한 개념의 x 닷닷은 마이너스 x, y 닷닷은 마이너스 y가 나오는 형태의 미분방 정식을 이용할 수 있으니까 x하고 y는 이렇게 코사인 혹은 사인 함수의 합으로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만약에 해밀토니안 제이코비 이퀘이션을 가지고서 만들어낼 수 있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한번 보겠습니다. 해밀토니안에서는 이제 운동량의 제곱 그리고 포지션의 제곱의 합으로 더하신다 그랬죠. 왜냐하면 t 더하기 u가 되니까. 자, 이랬을 때 이것을 만들어내는 캐노니컬 트랜스포메이션을 유도해낼 수 있는 제너레이터를 우리가 해밀턴 특성 함수, 영어로는 해밀턴스 캐릭터리스틱 펑션이라고 부르는 S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해밀턴 제이코비 이퀘이션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해밀턴 제이코비 이퀘이션은 결국은 이 2분의 1 여기 라운드 s, 라운드 x제곱, 라운드 s, 라운드 y제곱. 왜냐면 2000이니까. 그 다음에 2분의 x제곱, 2분의 y제곱, 마지막으로 이 s의 이 타임 디펜던트 데리버티브가 나온 값이 0이 되는 거였죠. 마찬가지로 얘만 지금 타임 디펜던트 하다고 본다 그러면은 타임 디펜던트 하지 않은 값과 타임 디펜던트 한 값이 서로 짝을 이루는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알파의 상수를 가질 수 있다 그러면 s는 w 빼기 알파 t가 될 겁니다. 맞죠? 근데 이 w는 또 각각 x는 x끼리, y는 y끼리에 대한 디펜던시가 있다고 본다 그러면 이제 w로 쪼갤 수 있죠. x에 대해서만 디펜던스한 함수, y에 대해서만 디펜던트한 함수, 그 다음에 t에 대해 y, 그 다음에 이 x에 매칭이 되는 이 상수, y에 매칭되는 상수로 또 상수 자체도 쪼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이게 x, y, t에 대한 함수였고 그 다음에 또 라운드 x, 라운드 y가 들어갔었지만 이제는 이게 x는 x끼리, y는 y끼리 변수분리한 형태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 민문여식을 유도할 수 있고요. 이것은 우리가 앞서 봤었던 원디멘셔널 이퀘이션에서 풀었던 민문여식을 그대로 풀면 되기 때문에 xt, yt는 각각 이런 식의 사인 함수로 그 다음에 이 운동량 px와 py는 각각 이렇게 코사인에 대한 함수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해밀토니안 제이코비 이퀘이션까지 여러분이 이번 1강에서 충분히 이해를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 1강에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우신 것은 고전역학에 대한 아주 간략한 이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뉴토니안 미케닉스를 여러분 배우셨고요. 라그랑지안 미케닉스를 배우셨고, 라그랑지안 미케닉스를 이해할 때 우리가 왜 이러한 이 액션에 대한 개념이 필요했는지, 그리고 액션을 미니마이즈하는, 즉 리스트 액션 프린시플이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해서 그 과정에서 우리가 왜 오일러 라그랑즈 이퀘이션을 얻을 수 있었는가를 여러분이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르장드르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라그랑지안이라는 이 형태가 프레임워크이 해밀토니안이라는 프레임워크로 바꿀 수 있고, 라그랑지안에서의 인디펜던트 베리어블이 QI와 QI-였다면 이 해밀토니안에서의 인디펜던트, 즉 컨주게이트 베리어블은 QI와 PI로 주어진다는 거. 그리고 이 둘 사이에 이러한 컨주게이션이 있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각각에 대해서 라그랑지안은 라그랑지안에 대한 EOM으로, 그 다음에 해밀토니안은 해밀토니안에 대한 EOM으로 이것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해밀토니안까지 여러분이 배우시고 나서 좌표 변화에 대한 내용을 배웠고요. 좌표 변화를 통해서 여러분이 캐노니컬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개념을 배웠을 거고요. 캐노니컬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또 어떤 것을 만들어냈냐면 캐노니컬 트랜스포메이션을 이끌어낼 수 있는 하나의 함수, 즉 그것을 우리가 제너레이터로 했는데 제너레이터를 어떤 식으로 디파인할 수 있는지 여러분이 배우셨을 거고요. 제너레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어떤 제너레이션, 즉 캐노니컬 트랜스포메이션을 했을 때 그 좌표에서 해밀토니안을 0으로 만들 수 있는 어떤 더 특별한 제너레이터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고 했고, 그런 제너레이터로 만들어져서 해밀토니안과 그 제너레이터가 만들어내는 미분방정식인 해밀턴 제이코비 이퀘이션까지 여러분이 유도를 했고, 그것을 실제 물리적 시스템에서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까지 여러분이 이해하셨던 것이 이번 제1강에서 여러분이 가장 잘 익히셔야 되는 주요한 내용에 대한 서머리가 되겠습니다. 아마 한 번에 봐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씩 이 방정식들을 잘 따라가시면서 하나씩 이 개념들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제2강에서는 이제 이러한 해밀턴 제이코비 이퀘이션을 이용해서 슈레딩거가 예전에 한 100년 전쯤이죠. 100년 전쯤에 이제 이것을 양자역학에서 이걸 또 어떤 식으로 활용을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 역사를 따라가면서 하나씩 또 수학적인 내용을 점검하면서 그것을 같이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네, 지금까지 양자역학 기초 개론에 대한 제1강 강의였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제2강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